네, 진짜 역대급 지표가 발표가 됐죠. 바로 신규 고용이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월가 예상치가 18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51만 7천 개.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강한 노동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인플레이션을 풀 마지막 퍼즐은 노동 시장의 둔화인데 고용이 이렇게 강하니까 인플레가 절대 안 잡힐 거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새롭게 기록을 경신합니다. 60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인 3.4%가 나왔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걱정하는 나라의 실업률이 아니에요. 3.4%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3.4%는 상당히 낮은 실업률이거든요. 결론은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한 고용시장 덕분에 달러 지수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까닭은 뻔하죠. 원래 3월에 25bp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이 고용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결국에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3월에 25bp뿐만 아니라 5월에도 25bp를 올려서 최종 금리를 5.25까지 결국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덕분에 국채금리는 완전 오버슈팅 중입니다. 거의 4%씩 오르고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또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도 마이너스 1.5%, 오늘은 마이너스 1% 떨어지면서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가 꽤나 많이 빠졌는데요. 중국의 정찰 위성이 미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죠? 역시 미국답게 그대로 격출시켜버리는데요. 물론 중국은 정찰 위성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잘못 보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제적 긴장을 돋구는 불씨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영향을 많이 받죠. 추가적으로 오늘 인텔이 마이너스 5%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는 마이너스 1.7%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노동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국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올랐어요. 아니 이쯤이면 이제 진짜 궁금해질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일자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자꾸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55세 이상이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25에서 54세까지 경제활동 참여율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55세 이상,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계층이죠. 이들은 이미 부동산, 주식, 401k 연금 등으로 너무 많은 부를 저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노동시장은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는 많고 사람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 등을 조금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보호적이었던 트럼프 때랑은 달리 바이든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결국 문제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턱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서비스 PMI 같은 경우 다시 55.2까지 반등을 했어요. 지금 빨간 음영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인데 최근 아찔한 하락과 엄청난 반등을 보면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나간 게 아닐까, 여기에 이미 빨간 줄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살아가고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나온 일자리 증가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역시 서비스였습니다. 레저 접객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일자리가 거의 120%나 상승을 했어요. 교육, 의료 역시 100%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요. 반면 건설, 제조, 광업과 같은 비서비스업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의 감원덕인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업 중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경우는 교육, 의료와 같은 부분은 저임금 노동이 비교적 많다는 거예요. 더불어 유일한 희망은 임금 상승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4.4%까지 줄어들었는데 3%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4.4%라는 수치 결국 코어 PCE 수치랑 상당히 유사하죠. 우리 손잡고 같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착륙, 연착륙도 아닌 노 랜딩이다. 희망의 룰을 너무 빡세게 돌려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미국 경제는 튼튼할 것이다.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오니 많이 했다가 이제 노 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말로는 골디락스가 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회색 음영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인데 전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실업률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회색 음영 부분 보시면 다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도 빠르게 잡혀가면서 시장에서는 와 이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되는 건가?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지금 94년부터 95년, 15년부터 18년까지 긴 금리 인상기가 있었지만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요새 너무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는 2배씩 오르고 나스닥은 저점 대비 15% 이상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는데 과연 4월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지
계속해서 과열되는 경기를 가만히 둘지는 저도 의문이고 모든 월가 전문가들이 입맞추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미국 경제는 진짜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연착륙, 아니 그것도 넘어서 착륙 없이 그대로 하늘로 랠리를 할 것이다 라는 상반된 포지션이 나뉘고 있습니다. 내일도 유용한 투자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나임이었습니다.